한동훈 기자회견, 당대표 출마.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인 되겠다라는 겁니다. 핵심만 콕콕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최혜병 특검법은 받겠다. 윤석열은 잡겠다라는 의지죠. 다만 이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자. 조희대 대법관이 추천하도록 하자. 보니까 이제 중도 보수 성향입니다. 이분은 보니까 서울대학교 나왔고, 물론 여러 꼼수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약점을 찾고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캐비넷 가지고 또 장난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약간 변수가 있어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특검은 계속 야당에서 추천을 했어요.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자는 건데,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야당이 추천을 해왔던 것인데, 하여튼 간에 한동훈은 특검은 받겠다고 합니다. 이 공수처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받겠다고 합니다. 다만 공수처가 언론 플레이를 막 하는데 그건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특검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특수부 검사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한동훈의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에요. 언론사 기자들 가지고 놀았습니다. 계속 기자들한테 여러 것저것 계속해서 취재거리 던져주면서 장난쳤던 게 이제 한동훈이에요. 본인이 할 말은 아니죠. 본인도 최순실 특검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 브리핑들 자료들 많이 뿌려댔잖아요. 이제 본인이 옛날적 시절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하여튼간에 최병 특검을 받겠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윤석열은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잡힐 것 같아 보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든 야당 측에 지금 민주당과 조국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이 통과되든지 간에 지금 국민적 공분이 막 사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저께 그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범죄 혐의들, 임성근이 범인이라고 하는 많은 혐의들이 입증이 됐죠. 그다음에 이종섭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국민적 여론, 청문회를 아주 잘했어요. 여론에 힘입어서 이건 특검법을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8표만 반란표 나오면 되니까요. 어떻게 이번에 안 돼도 또 발의할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발의해서 계속 결국에는 통과시킬 겁니다. 크게 이해관계가 없어요. 이건 윤석열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동훈과 김건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법이에요. 최혜병 특검법은 모르죠. 김건희가 뒤에서 실제로 전화했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을 대신해서 뒤에서 3번, 4번 통화했다고 하잖아요. 통화했을 가능성 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서프라이즈고, 그러면은 김건희가 잡히는 거고, 그건 특검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윤석열이 전화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잡힐 가능성이 많고, 대신에 한동훈이 또 김건희한테는 또 면죄부를 주네 보니까. 면죄부를 줘요.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한다라는 건데, 주가 조작 특검법은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디올백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코바나 컨텐츠 시절에 불법 후원금 의혹, 김건희의 허위 스펙 의혹 등도 김건희 종합특검법에 있는데,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아직 3가지 플러스 알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2가지만 언급을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특검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이건 고등법원,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범들이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고등법원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건데, 지금 전주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이 검사들이 봐주기 기소를 한 거예요. 살살 기소를 해서 무죄 나오도록 어떻게 보면 해준 건데, 그런데 한 가지 변수는 2심에서 이 공소장을 변경을 통해서 방조범으로 처벌하자라고 공소장을 변경해서 처벌을 지금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건희도 전주로서 참여를 했지만, 김건희는 또 하나의 플레이어로 또 참여를 했어요. 주가 조작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주문도 내고, 본인의 계좌들이 적극적으로 48건이나 주가 조작에 관여를 했던, 52건이죠. 52건이 참여를 했던 겁니다. 108건의 주가 조작성 통정 매매 등을 범한 주가 조작성 거래 중에 김건희 모녀 계좌가 52번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주범인 거죠. 김건희는 빼박인 거죠. 그래서 김건희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검찰 수사 앞에서는 성역이 없다. 그런데 여태까지 성역이 있었나요? 성역 있게 해왔잖아요.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몇 년째 털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나오잖아요. 수십 년째 털고 있잖아요. 예전에 검찰 시절 검찰 수사부터 했는데 안 됐잖아요. 금감원 조사도 안 됐죠.
지금 검찰 윤석열이 검찰총장하면서 계속해서 무산시켰잖아요. 방해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산됐으면 당연히 특검하는 게 맞는 거죠. 한동훈이 논리가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한동훈답지 않은 거예요. 모종의 김건희한테는 서로 간에 약점이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김건희와 한동훈은 모종의 딜을 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디올백에 관해서도 디올백에 관해서는 이 한동훈이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디올백은 이미 사실관계 부분 다 정리된 거 아니냐. 법률적 정리 부분만 남지 않았느냐라고 해요. 얘기 뭡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관계는 이미 정리했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정을 했다. 검찰도 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뇌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민권익위원회 특히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수용한다. 그대로 결정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고 법률적으로만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게 끝난다라는 얘기 같아요. 보니까 이따 한번 보실 건데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뇌물 받는 거 다 봤는데 무슨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건희는 완전히 봐주기를 한동훈이 하고 있다. 카톡을 300번 이상 김건희와는 했다. 김건희와 한동훈은 끈끈이 엮였을 가능성이 많다. 또 김건희가 실권자라는 것을 한동훈도 아는 거예요. 윤석열은 핫빠지고 오늘 한동훈의 회견을 보더라도 김건희는 철저히 보호하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윤석열은 쳐내도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윤석열 쳐내고 김건희가 한동훈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김건희는 성역입니다.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성역. 이 한동훈조차도 터치를 못하네요. 보니까 오늘 회견 보니까 여러분 좀 이따 한번 봐보세요. 핵심 부분만 딱 꼭 집어서 볼 건데요. 자, 대단합니다. 뭐가 그렇게 역겹길래 김건희를 전혀 건들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번 쫙 써보세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조희대 대법관이죠. 조희대 대법관의 스펙을 보고 있어요. 별 특별한 스펙은 발견을 못했어요. 전에 이제 대법원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북 월성 출신이고 대법원장을 보니까 한참 했습니다. 보니까 대법원장도 6년을 재임했네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한 대법원장을 하다가 보니까 석유공관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하다가 윤석열이 발탁을 해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네. 보니까 조희대 돼 있습니다. 성향을 보니까 중도 보수 성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한 이력을 발견을 못하겠어요. 조희대 대법관 돼 있죠.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관을 가지고 또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데 캐비넷 등이라든지 여러 약점을 잡아가지고 원하는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하튼 이간에 그것은 상상의 영역이고요. 아직은 또 하나 이 당대표 되겠다는 사람이면은 본인의 과거 의혹 등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 자녀 입시 의혹 보면 그 지저분한 것들 많잖아요. 보니까 채널A 사건, 고발 사주 특히 또 태블릿 PC 조작,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에 대해서 솔직하게 떨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한동훈의 이 기자회견문 핵심 부분만 딱 볼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국가에 봉사하던 의무 복무하던 젊은 군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집권당을 이끌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과를 먼저 하네요. 최병 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이 징병제와 남북 분단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좋던 싫던 군대에 가서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게 되는데요. 그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청년을 국가를 위해서 헌납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수는 안보에서는 다른 정치 세력에 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와 그분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최상병님뿐 아니라 그 유족들 그리고 최상병님처럼 군에 가족을 보낸
분들 그리고 군 장병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나눠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과 처우 개선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의구심을 풀어야 된다. 반대하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논리적입니다. 수긍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받아야 된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검 찬성. 일각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 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논란이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요. 불신만 쌓일 겁니다. 그런 특검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유전 특검이나 MB 특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정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특수한 사안에서는 그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얘기해왔던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공정하게 수사해야 되고 너무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이 자료를 막 제공하거나 이런 식의 의혹을 받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제가 말하는 특검법 발의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습니다. 공수처 수사와는 무관하게 그 사족을 달았을 때 찬성하겠다. 여러분께서 또 얘기죠. 마찬가지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특검을 제안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만약에 특검법은 찬성한다. 민주당이 이거 안 되고 무조건 민주당에서 고르는 특검으로만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 민주당의 속내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이라는 점 자인하는 거가 되겠죠. 저는 이 정도 얘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합의가 그리고 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사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으로라든가 정무적으로 봤었을 때 뭐 이거 특검을 지금 받으면 안 된다는 말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이 다를 뿐이죠.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런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다른 거 다 떠나서 보수 정치인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은 잡겠다. 예. 잠깐만요. 아까 김건희 특검법 당연하게. 우리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선택받은 정부입니다. 검찰이 공정과 상식. 법 앞에 평등이라는 점 염두에 두면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 내야 하고 신속. 누구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도이치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항소심 주변에서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가방, 디올백.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에 대한 판단만 사실상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고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 전 집권 여당과 정부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려고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 드리겠습니다. 김건희를 감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해야 합니다.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잘 봤죠? 그 김건희에 대해서 김건희 신속하게 수사해야 된다. 신속하게 수사가 안 됐잖아요. 지금 수십 년째 안 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디올백, 명품백 반드시 전 국민이 다 눈으로 지켜봤는데 뇌물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안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그 김건희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어요, 보니까. 아마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대표 출마할 자격이 안 돼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 관련된 의혹들이 해명이 되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녀 허위 스펙 의혹, 또 고발 사주 사건, 채널 A 사건 등의 아이폰 비번 잠궈놓고 증거를 싹 다 감춰놨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본인의 당일 동선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태블릿 PC 조작 의혹에 대해서 변희재 대표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살 피해 나가죠. 거기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되는 겁니다. 분명 그 한동훈이 윤석열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검찰 권력을 기반으로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와는 언제든지 이 범죄 혐의 공동체로 엮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관계만 맞으면 언제든지 서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척 그렇게 표방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을 억압할 수 있고, 이 윤석열, 김건희와도 언제든지 같이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일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에게 할 얘기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본 영상을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퓨였습니다.